업체 책임 명확하다. 유족 앞에 사죄하라. 법원 판결 정당하다. 사업주를 기소하라. 바로 어제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계절이라 슬픔이 더욱 짙어지는 이 시기에 오늘 내려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선고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참담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을 반영하여 현장 소장에게 징역 1년, 인후종합건설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당연한 결과조차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후종합건설은 안전모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만약 법의 단계적 시행이 아니었더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로 차이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했고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 정승규님의 유족 정석채님과 고 김태균님의 유족 김도연님, 그리고 고 김윤규님의 유족 김미숙님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연대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유가족의 힘만으로는 이 결과를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 문유식님의 유가족은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안전 불감증이 가장 많이 심각합니다. 해마다 산재 사망이 전체 사망 절반에 차지할 만큼 사람이 쉽게 죽여도 건설사들은 안전 불감증은 왜 이토록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건설업을 이렇게 만든 것은 법원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가장 중함에도 어이없게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지금의 정부 아닙니까? 거기다 산안법을 강화하고 중처법이 신설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의 무책임한 처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도 법원은 어쩜 그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면죄부를 주는 처벌 같지 않은 처벌에 그칩니까? 그러니 건설업이 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사고 당사자가 병원에 일주일이나 사경을 헤맬 때 사측은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사고 경과가 어떠할지 이미 예상 가능하도록 솜방망이 처벌한 법원을 규탄합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 법원 선고가 조금 달라지게 나온 것에 그래도 위안을 받습니다. 현장 소장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유족과 고인이 이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약한 처벌을 내려도 되나 아직까지 개탄스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정이 국가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도 아직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들 아니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처벌해도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수십 년째 똑같은 사고 결과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앞으로는 제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이런 죽음들 정말로 많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고 문유식님의 사고는 아직도 법이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고 문유식님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란한 가정에 멋있고 든든한 듬직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여느 일상과 다름없이 출근하시고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까닭은 사고가 예측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모나 아무런 안전장치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아직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법과 책임의 의식이 부족하기에 이것은 단순 안전 불감증이 아닌 사측이 비용 절감을 우선 내세우고 노동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를 잃게 된 유족의 아픔은 너무 크며 이런 가정이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고 문유식님은 한 가정의 아버님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안전이 노출된 현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다 같은 처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단지 이를 겪는 한 사람만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모든 불의는 바로 우리 사람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고통과 슬픔이고 낙오인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고 다치는 사람들, 일터에서의 모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통이고 슬픔이며 전체의 실패인 것입니다. 때문에라도 우리는 사람과 노동을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돈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노동 공동체도 기업도 경제도 없습니다. 일터의 안전은 노동자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문에 노동자 한 사람에게 저지르는 불의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안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자 애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시금 고인의 안식과 유족분들의 평안을 기도드립니다.